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오늘부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갔었는데, 관장님이 광고를 하시기로는 오늘부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게다가 추가 비용까지 한 1000만원 줬는데 그 돈을 받고 5일 정도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오픈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픈도 하지 못했고 운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급하게 인테리어 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인테리어 사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계약금이나 이런 돈을 받고 적당히 공사를 하는 척을 합니다.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다가 나중에 잠적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랬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너무 명백하게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신용을 하고 중간에 잠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추가 비용 받고 잠적하는 경우, 관장님이 당하신 수법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불량 자재 사용을 해서 하자투성이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인테리어 사기 수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공사하다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잠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테리어 사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당했다 싶으면 이 피해 복구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라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이미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잡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업주 대표자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하고 나랑 지금 얘기하고 돈을 받고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자 명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랑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랑 얘기하는 사람은 남성인데 사업자 대표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그냥 같은 남자라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세금 미납이 되었든, 이미 다른 데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하든,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많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라도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력이 얼마나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실 때 어디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 그 가게에 인테리어 업자가 내가 여기 공사를 했다는 데를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업자가 당신네 가게를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데 어떠냐, 잘하냐, 아냐, 이웃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봐서 검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를 쓰든지 또 중요합니다. 내가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용 계좌를 쓰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 계좌를 쓰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돈을 주는 사람과 이 통장의 명의가 동일인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하나의 의심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돈을 내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빨리빨리 발급을 해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신고를 좀 누락하기 위해서 현금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산서나 뭐 현금 영수증들은 바로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도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기를 안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사업자 이름 확인하시고 사무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업력은 얼마나 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는 어디를 했는지,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하는 가게에 가셔서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진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계좌추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바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게를 처음 오픈하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막혀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헤맵니다. 그래도 가급적 어떤 이런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의 어떤 비슷한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인테리어를 해본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증이 돼서 잘 하신 분들은 계속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소문으로 소문 타서 일을 따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인테리어를 하셨거나 오픈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한테 뭐 잘 하시는 분 소개해달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게 싼 게 비지떡이죠.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봤는데 뭐 견적을 여기 몇 군데 받아보죠. 몇 군데 받아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싼 데를 고른다, 그 중에서 제일 싼 데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고, 싸게 해주는 업자들 대부분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뭐 자재를 싼 거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그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정말 지나치게 싸게 해준다, 오 진짜 싸다, 이렇게 하는 곳들은 곧 여러분들은 사기치겠다 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귀찮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누구 이름을 쓰고 하는지, 그리고 쓰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이런 것도 첨부를 하셔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공사 대금을 한 번에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계약금, 중도금도 1차, 2차 기성부에 따라서 나눠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잔금을 최대한 많이 남겨 두셔가지고 도금인 여러분들이 컨펌을 해야 이 업자 입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돈을 회수해가는, 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돈을 한 번에 주지 않으니까 대충 한다거나 갑자기 태도가 불친절했다거나 하면은 과감하게 그분하고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늦게 준다 치더라도 본인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계획이면 돈이 어차피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일 똑바로 하고 나중에 일을 받으면 되는데, 먼저 안 준다고 대충 하고 궁시렁거리고 이런 데는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시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인테리어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적 처음 낼 때보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가 비용을 요구 안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일단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의뢰인도 잘 아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인테리어 사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당할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확인하시고, 자, 주변 지인이나 실제 인테리어 한 업체에 검증이 됐는지 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면 어차피 그 업자는 사기를 치려고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거나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 시키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복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 어디 가서 잡아온다 하더라도 이미 오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기 사건 때문에 그 사람 쫓아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별도 비용으로 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민사소송보다는 민사는 나중에 하시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경찰은 이 피고소인을 찾고 고소가 당했다 한다면 당연히 당하는 사람도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한테 들었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